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성욕이 강합니다. 그런다면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 중에서도 유난히 성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르면 손해보는 성적 욕구가 강한 여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작은 신체적 자극에 크게 반응하며 촉각이 예민한 경향이 있고 성취욕이 강하고 에너지가 왕성한 편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평상시에는 성적 욕구를 참고 감추고 있지만 애인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참았던 욕구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평범한 성욕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의 욕구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감당하기 어려워 헤어지기도 합니다. 성적 욕구가 유난히 강한 사람들은 잠자리에 집착하고 잠자리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결핍감을 육체적인 사랑만으로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잠자리를 많이 가져도 육체적인 관계만으론 결핍감과 공허함을 채우기란 힘듭니다. 육체적인 관계와 정신적인 교감까지 함께 이뤄져야 관계가 견고하지만 오로지 상대방의 몸을 탐하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은 아무리 몸을 섞어도 공허함을 느끼고 더욱 많은 잠자리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유난히 잠자리에 집착하는 성적 욕구가 강한 여자들의 6가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첫 번째, 작은 자극에도 예민한 여자. 유독 촉각이 예민해서 작은 신체 자극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스킨십에도 몸을 움찔거리며 반응하거나 작은 터치에 과한 리액션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작은 신체 자극도 예민하게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강한 성적 욕구를 숨기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성적 자극을 받으면 몸뚱이가 커지게 되는데 여자들도 똑같이 성적 자극을 받거나 흥분하면 그곳에 혈류가 모이면서 팽창하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이 속도가 빨라 전이 과정이 짧아도 되며 쉽고 빠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 입장에서만 말하자면 솔직히 여자를 어루만지고 이곳저곳 달아오르게 하기 위한 일은 크게 의미가 없고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싶은 욕망이 앞서죠. 하지만 여자가 준비가 안 된다면 고통만 따르게 되고 상대방의 원망과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빠르게 느낄 수 있어서 언제나 잠자리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강한 욕구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의 작은 스킨십에도 놀라거나 움찔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 남성 호르몬이 많고 경쟁심이 강한 여자. 간단한 내기나 스포츠를 해도 경쟁심이 강해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적 욕구 또한 매우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밀러 박사의 말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에게 많이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여성에게도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성욕을 높이는 기능을 하죠.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이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와 경쟁하는 상황일 때 훨씬 많이 분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기 때문에 경쟁심이 강한 여자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활발해 성적 욕구가 남성처럼 강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여성은 어깨가 넓거나 채모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는 보통 털들을 다 제모하기 때문에 채모를 보고 알아차리기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채모가 많은지 알 수 있을까요? 제일 확인하기 쉬운 부위는 눈썹입니다. 눈썹도 화장을 하고 정리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송충이 눈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눈썹이 많고 진하다면 성적 욕구가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과 골격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근육이 쉽게 만들어지게 되죠. 운동을 별로 안 해도 기본적으로 어깨가 넓거나 골격이 크다면 여성인데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경쟁심이 강하고 눈썹이 진하거나 어깨가 넓은 여성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세요. 세 번째, 성큼성큼 걷는 여자. 스코틀랜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의 걸음걸이를 보고 성욕이 강한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적 욕구가 강한 여자들은 성큼성큼 힘차게 걷는 경향이 있고 척추에 움직임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골반 때문인데요.
골반 주변의 근육이 튼튼할수록 만족감을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반 주변이 튼튼하면 척추의 움직임도 많고 성큼성큼 힘차게 걷게 되는 것이죠. 성욕이 강한 여자는 골반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여 힘차게 걸을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골반이 크면 애 잘 낳겠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힘없이 소심하게 걷는 분이라면 자신의 골반 상태가 어떤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섹스라이프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자세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지나치게 의존하고 애착이 강한 여자. 집착이 심하고 애착이 강한 여자는 사람을 대할 때나 연애할 때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애인이 싫어하고 거절할까봐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애착을 가진 여자의 잠자리는 어떨까요? 남들보다 더 자주 하고 잠자리를 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크다고 합니다. 이유는 잠자리를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특히 연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일부러 잠자리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가장 밀접한 스킨십인 잠자리를 통해 해결하고 상대방과 더 돈독한 사이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거절을 잘 못합니다. 자신이 별로 내키지 않아도 상대방이 싫어하고 떠나게 될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에 없는 잠자리를 가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유형의 여자가 나쁜 남자를 만나면 항상 피해보면서도 계속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거절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섯 번째, 자기애가 강한 여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났다고 여기는 특성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다른 이성들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성에게 접근하곤 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럼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고 느끼죠. 그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 바람 피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어서 연인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영역에서 우월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난 척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잠자리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는 스타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인과의 잠자리 경험을 굳이 남에게 말하지 않지만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잠자리 능력을 과시하거나 남의 경험을 물어보는 등 잠자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의 잠자리 경험이나 횟수를 자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여섯 번째,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자. 보통 여자들은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리는데 스킨십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바람기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스킨십이나 성적 행동을 감정과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연인이 아니더라도 이성과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잠자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잠자리 후 상대방이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집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스킨십에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성과의 교류에 능동적이고 능숙한 편입니다. 이렇게 개방적인 사람은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세심한 배려는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신적 교류를 통해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유형의 여자는 정신적인 교류를 통하는 과정이 많이 짧기 때문에 잠자리 기회가 많은 편입니다. 주변에 이성과 교류가 많고 스킨십에 능숙한 사람이 찾아보세요. 오늘은 다른 사람보다 성적 욕구가 강한 여자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자극에도 예민한 여자. 두 번째, 남성 호르몬이 많고 경쟁심이 강한 여자. 세 번째, 걸음걸이가 큰 여자. 네 번째, 집착하고 애착이 강한 여자. 다섯 번째, 자기애가 강한 여자. 여섯 번째,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자.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들이 오히려 이런 남자에게 미칩니다. 남자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이 여자랑 계속 잠자리가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떻게든 계속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느낌 말이죠. 여자들도 남자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왜 들키고 싶지 않냐고요? 특히 유부녀인 경우에는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하는데 남자가 계속 질척거린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밤이나 새벽에 전화를 한다면 보통 난감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진리인데 바람피는 여자들은 같이 바람피는 남자를 만나는 것을 제일 편해합니다. 좋아하는 건 아님. 왜냐고요? 바로 서로 이룰 게 있기 때문이죠. 가정이 있고 만약 둘 중 한 명이 마음이 변해도 언제든지 바로 헤어질 수 있는 남자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유부남은 아닙니다. 여자도 이런 남자를 만나면 3번 이상씩 하고 싶은데요. 그게 심리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맞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유부녀가 진짜 한 번에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남자 특징 3가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은 혼자 사는 돌싱남이에요. 유부녀가 되면 여자는 신경이 조금 변하는데요. 여자가 매번 모텔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죄책감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둘만의 공간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게다가 이 남자가 이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경험해보고 먼저 졸업한 사람이다. 그럼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돌싱남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유부녀 입장에서는 한번 즐길 때 제대로 즐기기 좋은 유형이에요. 또 한 번 갔다 온 남자들이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말을 자주 하던데요. 너 힘든 것 잘 알아? 오늘 고생했지? 이렇게 그래도 확실히 여자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스킬이 대단하더라고요. 또 몸까지 달래주는 그런 스킬이 있다. 그러면 진짜 여자는 이 남자에게서 못 헤어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는 뭔가 자유롭고 여유 있는 돌싱의 라이프를 보면서 자신도 이런 비슷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통 바람 피우는 여자들의 심리는 이런데요. 내가 아무리 지금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지만 나는 그래도 가정이 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 겸 위로를 하죠.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비밀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스스로 지키는 선이라는 게 있는 게 여자인데요. 여자가 진짜로 맛이 가버려서 남자에게 제대로 빠져버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오빠네 집에다가 살림 차릴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는 이 말에 남자가 잘 받아준다면 진짜 새 살림 차릴 각오로 덤벼들 수 있기 때문에 돌싱남들은 이런 신호가 나오면 현명하게 처신하세요. 너무 관계가 깊어지면 여자가 돌싱남 집에서 빨래고 밥이고 해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심리를 공략하는 거죠. 아니면 약간의 모성애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혼자만의 시간을 잘 즐기는 돌싱남은 유부녀들에게 인기가 많은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만약 돌싱이라면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시고 밖으로 좀 나가보세요. 두 번째, 눈치 백단인 남자. 여자는 잘생긴 남자만 좋아한다?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에 결혼하거나 예쁜 여자친구 있는 남자들은 다 잘생겼을까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유형은 다양하기는 하지만 보통 젊었을 때는 멋모르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합니다. 연애 TV 프로그램에서 증명했듯이 여자는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돈보다 잘생긴 남자를 선호합니다. 그것도 진짜 딱 30대 때까지만요. 그럼 만약 결혼을 한 유부녀가 좋아하는 남자의 스타일은 어떨까요? 바로 눈치 백단인 남자입니다. 유부녀는 잘생긴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생기면 좋긴 하지만요. 유부녀는 언제든 신호 주면 만나고 또 헤어질 땐 뒤끝 없이 깔끔하게 잘 헤어질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남자를 좋아하죠. 왜냐고요? 일단 유부녀는 만남부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엄연히 가정이 있는 여자야. 이렇게 티는 내지만 마음속으로는 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날그날 자신이 뿌리고 다니는 신호들을 바로바로 눈치채서 받아먹고 접근해오는 남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필요하죠. 진짜 하다못해 제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자가 바람피고 싶다고 해서 나 오늘 완전 그거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무 티를 안 내고 다닐 수도 있는데 남자는 그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찔러봤는데 여자가 완벽히 긍정은 아니더라도 또 부정을 하지 않는다. 계속 술을 마시러 다음 자리로 옮기자고 했는데 거절을 안 한다.
그럼 그 다음 스텝으로 진도를 알아서 빼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바로 눈치 있는 남자죠. 뭐 여자가 대놓고 매번 오빠같이 잠자리나 할까? 이렇게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면 진짜 반성하세요. 남자분들은 나의 미끼에 거절하지 않는 파트너를 찾아서 알아서 진도를 잘 빼는 게 여자들 이 말하는 눈치 있고 센스 있는 남자예요. 아셨죠? 마지막 세 번째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어디서도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해주는 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진짜 필살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푸는 정말 최고의 팁이니 꼭 들어주세요. 아마 이걸 놓치면 진짜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뭐냐면 자신을 유부녀가 아니라 여자로 봐주는 남자입니다. 아줌마는 여자가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상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엄마 아니면 며느리 등 여자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역할을 갖고 있는 유부녀는 자신을 이쁘게 봐주고 달래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략하면 되냐면 일단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유부녀가 진짜 웃긴 게 이런 것만 잘해줘도 바로 급호감 생기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누군가와 연애할 때의 추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그때의 내가 느꼈던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만 자극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하다못해 깍지를 끼고 다닌다든지 둘이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거죠. 나이 먹고 뭐 그런 걸 해? 오히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만 해보세요. 여자는 그런 포인트들을 경험하면서 가정이 있던 일상에서 못 느꼈던 설레임을 느낍니다. 일단 그 전에 기본적으로 여자에게 남편 이야기, 나 아이들 이야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가 먼저 이야기해도 주제를 돌릴 줄 알아야 해요.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는 순간 여자가 아니라 다시 원래 유부녀로 돌아가니까요. 아셨죠? 어떠신가요? 여자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시고 여러분이 여자를 공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여자를 공략하는 정보는 제가 진짜 낱낱이 다 풀어드릴 테니까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차이지요. 바로 녹차의 효과와 당뇨병에 도움이 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체중 감량,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기도 하지요. 당뇨병 환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하루 일과에서부터 평생 가져가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녹차가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이유, 그리고 당뇨인들에게 녹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먹는 방법 및 녹차 먹기 좋은 시간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가 왜 당뇨병에 좋은 것일까요? 녹차가 건강에 좋다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듣고는 있지만 도대체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기에 당뇨에도 좋고 만성질환에도 좋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만 꼽자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킨 성분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좋은 차가 바로 녹차인데요. 한 연구팀의 연구에서 녹차를 꾸준히 섭취하였더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연관이 있었으며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산화 스트레스 및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체중, 비만 안 좋은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당뇨병에도 비만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는데요. 이 녹차를 꾸준하게 마시면 뱃살과 체지방을 줄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녹차를 꾸준하게 마실 경우 당뇨병 건강에 척도가 되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춰주고 당뇨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당뇨 합병증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혈당을 올리고 만성질환들에 나쁜 영향을 주잖아요. 이 녹차에 아미노산 L테아닌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 녹차는 언제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위장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마시면 좋은 차가 됩니다. 아침에 집중력을 높이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녹차 한 잔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양은 커피의 13 정도인데 이 카페인이 정신을 맑게 하고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이 카페인은 대뇌피질의 감각 중추를 흥분시켜 아침에 좋지 못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녹차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L테아닌이 포함되어 있어서 카페인으로 인한 흥분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L테아닌과 카페인이 함께 작용해 카페인만 섭취할 때에 좋지 못한 부작용을 상쇄시키고 뇌 기능과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마시는 녹차가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닌데요. 녹차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은 위나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마시는 녹차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장 건강이 좋지 못한 분이라면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 후 2시간과 식사 전 2시간 사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식사 중에 또는 식사를 하고 바로 마시는 것은 어떨까요? 식사 중에나 식후 바로 마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녹차에는 여러 식물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 중에 일부는 미네랄과 결합해서 영양소 홈수를 방해합니다. 녹차의 가장 좋은 건강 유효 성분으로 알려진 카테킨 때문인데요. 이 카테킨이 철이라든지 구리, 크롬 등과 같은 미네랄 성분과 결합해서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중에나 식후 바로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 1시간에 마시는 것도 좋은데요. 운동 능력을 높여주고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한 체육대학교의 연구가 있는데요. 4주간 근력 운동과 함께 녹차를 섭취하였더니 항산화 보호 효과가 높아졌고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이 건강 유효 성분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카테킨을 제대로 흡수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 카테킨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인체에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도 총 카테킨의 20% 미만으로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카테킨의 생체 이용률을 현저하게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C와 같이 먹는 것인데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같이 먹으면 녹차의 카테킨 생체 이용률을 6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카테킨 성분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영양소 밀도가 아주 높고 비타민C도 풍부한 키위, 그리고 레몬입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E가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키위에 풍부한 비타민C와 녹차를 같이 드시면 카테킨의 생체 이용률을 현저하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위에는 비타민 E도 풍부해서 녹차의 카테킨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 상승 효과가 있어서 녹차와 키위는 효과를 극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최고의 궁합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과 같이 드셔도 좋은데요. 이 두 조합은 녹차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을, 레몬의 비타민C가 홈수율을 높여주고 두 조합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환상의 궁합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녹차, 키위, 레몬 이 조합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같이 섭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의할 점은 녹차의 카페인과 카테킨 성분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사 중에나 식후 바로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실 때는 위장 문제가 없다면 아침에 드시고 위장 문제가 있다면 식후 2시간과 식전 2시간 사이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커피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한 분이라면 녹차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가 당뇨병 관리에 좋은 차이기는 하지만 이 녹차만으로 혈당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오늘 알아본 레몬과 키위처럼 당뇨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식품들과 함께 식단에 포함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